입체 도형을 공부할 건데요.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 저학년에서 입체 도형을 간단하게 배웠다가 중학년이 되면 평면 도형 위주로 이제 도형이 가요. 그러다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다시 또 입체 도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노크 D단계에 있는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 위주로 5, 6학년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루고요. 아마 좀 많이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1단원이 쌓기나무예요. 이 쌓기나무는 아이들 6학년 2학기에 그 전에 교과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아예 뭐 쌓기나무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과 입체라는 단원으로 해서 좀 나름 되게 난이도 있게 다루어지더라고요. 문제집 같은 것들 풀어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어서 아이들하고 미리 이렇게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그 단원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쌓기나무의 개수에서 지금 쌓기나무 3개를 붙여서 만든 모양을 뭐 트리큐브, 4개를 붙여서 만든 모양을 테트라큐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로 우리가 이제 평면 도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같은 그런 모양들로 이어서 붙인 모양들은 우리 뒤에 이름을 미노라고 붙여주고요.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들을 붙여가지고 만든 모양들은 우리가 큐브라는 이름이 뒤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3개를 붙이면 트리큐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2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이렇게 하나. 뭐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우리가 같은 모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요 경우도 지금 한 가지 모양이 나와요. 자, 3개를 붙인 모양을 우리가 트리큐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붙였을 때 모양이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였을 때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나오는 모양은 이렇게 2가지 모양이 트리큐브는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테트라큐브를 만드는 방법도요. 이렇게 트리큐브에 하나를 더 붙이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또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경우고요. 그리고 이 모양은 아까 만들었던 이 모양과 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모양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모양, 뭐 이 모양, 이 모양은 다 원래 아까 만들었던 모양과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이 똑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뭐 어차피 이렇게 되는 모양들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트리큐브 이 모양에다가 이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보면 자, 이 모양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붙여보면 아까 나왔던 모양이 그대로 나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모양은 새로 출현하는 그런 모양이네요. 자, 이런 모양 나오고요. 자, 이 모양 다 아까 나왔던 모양들이고요. 요 경우가 지금 우리가 거의 평면으로 나오는 그런 모양이고요. 이제 위로 붙여가지고 좀 더 이제 새로운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나오는 모양이 자,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붙였을 때는 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같은 모양이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다 붙였을 때 자,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트리큐브 2개의 모양이 나오고요. 테트라큐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모양이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서 자,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을 뺀 나머지 7가지 모양, 트리큐브와 테트라큐브 7조각으로 자, 만든 모양을 우리가 소마 큐브라고 해서 이거 아마 아이들 교구로 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교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집에서 다루어 보게 한 아이들은 확실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육면체 만드는 방법이 240가지 방법
이나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뭐 아이들 같은 경우 같이 엄마하고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지금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리로 해가지고 개수를 구하게끔 했어요. 이 자리에 하나, 이 자리에 뭐 하나, 이 자리에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층수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3층에 몇 개. 이것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예, 구해주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6학년 이제 교과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뒤쪽에 있는 쌓기나무의 개수까지를 알려면 사실은 1층, 자 1층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그려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뒤쪽에 있는 모양,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의 개수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뒷장 넘겨서 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리로서 해가지고 쌓기나무 몇 개인지 찾는 방법들 자 여기서 쭉 다루고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13쪽의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을 때는 항상 우리가 전체 개수를 구하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걸 사실은 헤아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개수를 빼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풍선이 있어요. 보이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것도 어려워. 맞아요.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줄에 몇 개가 보이는지 그 뒷줄에 몇 개 보이는지 해서 차분히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우리들이 보이는 쌓기나무의 개수를 세는 것 예,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 해서 여기서야말로 뒤쪽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이제 공부해 줘야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모양을 한번 그려봤어요. 딱 보이는 모양은 너무 쉽게 보여요. 하나, 3개, 하나, 하나 보이는데 이 뒤쪽에 보니 1층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 이 뒤에가 없다는 얘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양이 2개가 보여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요 앞에 지금 3층인 경우에는 그 뒤에는 2층까지가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2층 뒤에는 1층까지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 예, 그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이 경우에도 만약에 뭐 이게 원래 없었던 거다. 그랬을 때는 7개.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는 3개가 더해져 가지고 10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거 아이들하고 같이 자, 학습할 때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요 모양에서 우리가 보이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모양들만 보여요. 그쵸? 예, 보이는 모양의 개수를 제가 세워놨고요.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자, 2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가 쌓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예, 최대한 지금 하나가 올라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이는 것의 개수는 다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2개가 쌓여 있는 경우에는 하나까지는 쌓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 뒤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 여기가 3층이기 때문에 여기는 2층 그리고 여기는 1층의 모양으로 자 쌓기나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최대 개수는 3개가 더해져 가지고 1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자 이게 진짜 아이들 학교 교과에서 정말 너무도 단골 소재로 나오는 그 메인 주제인데요. 자,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뭐 보고 그리는 거는 저학년 아이들은 조금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내용이 2학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조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뭐 한 6학년쯤 되니까 이런 거 보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 보는 것들은 많이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고개를 숙여서 아래로 아이들이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 있게끔 예, 앞에서 본 모양도 그렇고 옆에서 본 모양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해가지고 10개로 쌓은 모양을 보고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보이는 모양들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모양이 여기 2층하고 2층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요 뒤에 1층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는 경우가 자, 있다는 거 지금 보이지 않는 모양이 있다는 거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도 지금 뭐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항상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가장 높은 층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적는다는 거.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은 1층에 쌓기나무가 있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아이들하고 같이 실제로 쌓고 보면서 확인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뭐 이거 2층, 5층, 2층 뭐. 옆으로 봤을 때 1층, 2층, 5층 이렇게 보인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걸 그릴 때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게 1층, 2층, 5층으로 보고 나서 그릴 때도 막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릴 때는 1층, 2층, 5층으로 그린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 앞, 옆 모양으로 거꾸로 전체 모양을 찾는 내용이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이제 저랑 같이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먼저 항상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으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요. 처음 시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서 본 모양을 1층, 4층, 3층을 옆에서 봤을 때 1층, 4층, 3층이기 때문에 적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건 1층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자, 1층은 무조건 1층밖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도 지금 1층이기 때문에 1층, 1층으로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얘가 1층인데 자, 4층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가 4층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도 4층이 되니까 맞죠. 자, 그리고 여기선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조각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이 몇 개나 되는지 찾는 경우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딱 요거 밖에는 쌓기나무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요 아래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에서 본 모양을 일단 그려주겠죠. 자, 항상 아이들한테는 요 위에다가 이제 쌓기나무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표시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 1, 4, 2 적으시고요. 1, 4, 3 적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1층이라는 얘기는 모두 다 1층이라는 얘기네. 자, 0층은 없어요. 왜?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 층들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이 경우도 여기가 1층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1층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3층에 보인다는 얘기는 자, 이게 3층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기가 4층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자, 여기 지금 2층이 딱 보이니까 이 경우도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딱 그냥 이 쌓기나무의 개수, 뭐 최대 개수, 최대 개수 없이 그냥 바로 구해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넘겨서 자, 쌓기나무 쌓는 방법 지금 이 경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경우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최대 개수, 뭐 최소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모두 다 이렇게 자, 위에서 본 모양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도 지금 제가 2층을 쌓아뒀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도 2개 층을 쌓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2개, 2개, 2개로.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2층, 2층, 2층으로 보이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무언가 하나 없어졌을 때 모양이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가 없어졌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위에서 본 모양이나 앞에서 본 모양이나 오른쪽에서 본 모양이 변하지 않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든 뭐 이렇게 하나가 없어지든 하나가 없어지는 거는 지금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개가 없어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없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없어진다면 옆에서 본 모양이 자, 이게 1층이 돼버려요, 여기가. 자, 그런 경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 한 줄에. 그렇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얘는 없어지면 안 되겠죠. 여기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이런 경우 해서 가장 많은 경우는 8개, 그리고 가장 작은 경우는 6개의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겨서 자, 지금 이 경우도 지금 자,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으로 해서 자, 모양을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미리 적어두었어요. 자, 위에서 본 모양 위에 2층, 3층, 1층 적었고요. 1층, 2층, 3층 적었어요. 이때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아이들부터 먼저 한번 좀 정해볼게요. 자, 여기는 1층으로, 여기가 1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1층으로 정해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2층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최대가 2층이니 여기가 3층이겠구나. 자, 이렇게 정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지금 1층 그리고 3층. 자, 이거를 제가 화면을 잠깐 바꿀게요. 이렇게 자, 된 경우에 지금 얘네들은 정해진 아이들이에요. 1층, 그리고 1층, 3층은 정해진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 여기 비어있는 3개가 2층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자, 최대 개수는 당연히 2층이 다 쌓여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언가가 빠졌을 때 모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모양이 2층으로 보이려면 얘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2층이 되려면 얘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차피 이렇게 2개가 있는 것보다는 가장 최대로 없애려면 이렇게 2개가 없어지는 그 모양이 지금 2층, 3층, 1층 모양 그리고 1층, 2층, 3층 모양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자, 쌓기나무를 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자, 요 경우에는 원래는 11개의 쌓기나무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2개가 빠져가지고 9개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1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경우도 지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면 앞에서 본 모양, 위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줄에 무조건 하나씩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줄에 만약에 3층을 만들 수 있다면 자, 나머지 층들은 없어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없애도 자, 본 모양이 자,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에 얘를 남겼다 하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없어질 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본 모양, 1층의 모양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본 모양 변하지 않고요. 앞에서 본 모양도 3층, 3층, 3층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에서 본 모양도 3층, 3층, 3층. 자, 이 경우에는 뭐 이 위치가 막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가.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뭐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했을 때는 1, 2, 3, 1, 3, 2 아니면 2, 1, 3, 2, 3, 1 그리고 3, 1, 2, 3, 2, 1 해서 6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뭐 경우의 수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자, 그렇게 학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아래에 있는 2번 문제인데요. 자, 이 경우도 제가 쌓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자, 제가 위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자, 조건들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자, 여기가 1과 1로 정해지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1로 정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3층, 자, 3층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도 3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요 세 개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될지를 정할 건데요. 자, 이렇게 3층이 정해지고요. 이렇게. 자, 얘네들도 지금 다 최대 2층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2층은 쌓여 있대. 자, 이 경우에도 아까 앞서서 24쪽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 줄에도 2층이 있어야 하고요. 이 줄에도 2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을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1, 3이 그대로 가고요. 1, 2, 3 그대로 가기 때문에 최소 개수는 두 개가 빠진 10개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집에 까키나무, 가베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자 있으니까 실제로는 아이들이 한 6학년쯤 되면 이렇게 쌓아보지 않고 저는 시키는데요. 뭐 만약에 어려워하면 일단은 먼저 한번 좀 쌓아보고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 이제 26쪽 한번 볼게요. 26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자, 최대 개수하고 최소 개수도 구하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 모양 위에다가 제가 자,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확실하게 정해지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했고요. 여기 3층, 3층이니까 여기 3층이 정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4개의 모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 모양이고요. 자, 지금 이쪽, 이쪽은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2층, 2층, 2층으로 쌓인 거겠죠. 자, 그런데 가장 적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 줄에서든 2층에 하나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2층의 모양으로 해서 2층, 1층, 1층인 모양으로 해서 가장 적은 경우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 경우는 지금 여기 2층에 있는 모양을 하나하나 해서 2개를 뺐겠죠.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경우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 경우는 분명히 하나를 뺐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를 빼든가 2층에 있는 모양을 자, 여기에 있는 모양을 하나 빼든가 여기에 있는 모양을 하나 빼서 3가지 경우로 나올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것 12개에서 하나가 빠진 11개의 모양으로 해서 자, 전체 5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도 지금 자 위에서 본 모양 위에 제가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 1층이 나올 거고요.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디가 자 다 무조건 2층으로 다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당연히 자 9개 모양이 쌓이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하나가 빠졌다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빠지고 하나 빠져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하나. 자, 그리고 2개가 빠진다면 이렇게 2개가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2개가 빠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줄에 하나는 무조건 2층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대각선 그 줄과는 다른 쪽에 쌓기나무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뒷장 넘겨서 지금 29쪽 같은 경우에 지금 자 4번을 한번 해볼게요. 뭐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아이들하고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본 모양에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을 제가 적었어요.
자, 1층은 무조건 1층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3층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 여기는 무조건 다 왜냐하면 2층, 2층이고 자, 여기도 2층, 2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2층으로 놓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최대 개수는 12개가 나올 거고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2줄, 2줄에서 하나는 무조건 2층이어야 하고 자, 2줄, 2줄에서 무조건 하나는 또 2층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2층의 모양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2층의 모양으로 해서 자, 하나씩만 빼가지고 결국은 2개를 빼게 되겠죠. 그래서 12개에서 2개를 뺀 10개의 모양까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쌓기나무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다 공부를 해줬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많이 쌓기나무는 실제로 뭐 아무래도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교구들을 좀 써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아이들한테 조금 이해하기 좀 쉽고 또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교구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또 교구 없이도 아이들이 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냥 교구를 이용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시켜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처음에만 이렇게 조금 교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전개도예요. 자, 이것은 5학년 2학기 때 우리가 직육면체라는 단원에서 전개도가 아주 자세하게 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좀 교구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경우도 지금 우리가 정육면체 전개도를 여기서 다 찾아볼 건데요. 자, 설명이 너무도 친절히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저랑 같이 한번 좀 하나하나 찾는 것들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색깔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 평행인 그런 면들은 같은 색깔로 제가 배치를 하려고 아예 색깔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이 경우에 지금 가운데, 자, 줄이 지금, 자, 긴 줄이 4칸이 있는 모양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자, 이 경우를 실제로 한번 접어보면, 자, 이렇게 한 칸 건너 한 칸에 평행인 면이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평행인 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윗뚜껑, 아랫뚜껑이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밑면이 되겠죠, 한마디로. 자, 밑면이 되어서 자, 이렇게 모양이 되고 자, 이렇게. 자, 이런 모양, 위에 뚜껑, 아래 뚜껑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이런 모양 한 가지. 자, 그리고 얘네들을 이동을 할 때요. 자, 중요해요,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맞닿는 모서리와 꼭지점을 찾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자, 2번째 모양 나왔어요. 그리고 3번째 모양, 4번째 모양 나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옮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과 자, 이거 1번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줬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미리 찾았던 이 모양. 자, 이 모양과 사실은 뒤집었을 때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카운트해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자, 이 모양이 5번째 모양 되겠죠. 우리 아까 1, 2, 3, 4 모양 찾았고요. 그리고 이게 5번째 모양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 이동해서 6번째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던 모양 1번, 3번 모양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모양은 하나, 둘, 셋, 4개의 모양과 그리고 자, 하나, 2개의 모양에서 토탈 가운데 긴 줄이 4개인 모양은 6가지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양은 가운데 긴 줄이 3개인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도 지금 한 칸 건너 하나가
같은, 자, 평행인, 그래서 같은 색으로 제가 놓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요. 왜?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으로 붙게 되면 얘네들은 옆으로 붙게 돼요. 자, 이렇게 평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다른 색깔의 조각이 붙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3, 3. 이렇게, 자, 세 개가 붙어 있는 모양이 나와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서로 평행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평행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세 개의 면 같은 경우는 서로 평행이 될 수 없어요. 자, 이 내용도 이 뒤쪽에 보면 주사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숫자일지 유추하는 것에서 보면 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세 개의 면 같은 경우에 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서로 다 옆에 붙는 이런 모양들이지 얘네들이 평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삼 모양 하나 만들었고요. 자, 제일 끝에 있는 애 하나를 띄워볼게요. 자, 이걸 띄워서 자, 얘와 평행의 얘는 이쪽에 붙여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삼 모양의 두 번째 모양이 완성됐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을 또 똑같이 옮겨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 삼삼 모양의 세 번째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옮겨줄 때 이렇게 옮겨줘서 삼삼 모양에서 네 번째 모양이. 자, 가운데 긴 줄이 네 개인 경우에 자, 세 개인 경우에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실제로 좀 만들어지는지 한번, 그리고 실제로 평행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평행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평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평행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긴 줄이 두 개인 경우예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꼭지점에는 각각 평행의 아이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배치할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얘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무언가를 붙여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붙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다 다른 색깔의 모양이 한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애가 붙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계단 모양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 마지막 자, 우리 정육면체에서 전개도 11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 계단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가장 긴 줄에 6개, 가장 긴 줄이 3개인 경우에 4가지, 그리고 2칸인 경우에 이렇게 한 가지에서 토탈 11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이들하고 충분히 같이 조금 공부들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맞닿는 모서리와 꼭지점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이렇게 좀 교구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좀 교구로 이용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이 뒤에 같은 경우는 앞에 전개도 찾은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번 모양을 다 넣어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들을 다 이제 요쪽 그 큰 수들 위주로 해가지고 넣어봤을 때 이렇게 큰 수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요 모양이 가장 합이 클 때의 값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주면 어머니들이 오히려 지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맞았는데 답지에 없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확실하게 자,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아마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 경우에 제가 이 모양을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서로 자, 마주보는 아이들, 마주보고 마주보고. 자, 윗뚜껑 아랫뚜껑이었죠, 우리. 자, 이렇게 마주본다면 자, 이때 우리가 서로 만나는 점
꼭지점끼리 어떻게 만나느냐? 자,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 되게 사실은 이 노크를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어떤 꼭지점이 만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교재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너무 친절하게 진짜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맞다는 모서리를 생각하면 꼭지점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니은자나 기역자로 만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자,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모양이 지금 있네요. 기역자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나고 예, 변과 변이 만나서 모서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랑 만나지? 아, 얘는 이렇게 돌아가서 얘랑 만나는데 사실은 보면 지금 이 꼭지점과 꼭지점이 만났으면 그 옆에 있는 아이들 두 개가 또 만나줘요. 그래서 자, 만나는 아이들은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이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왜 두 개밖에 없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만난 거예요. 자,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무조건 세 개가 만나서 하나의 세 개의 면이 만나서 하나의 꼭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서 세 개의 면을 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꼭지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요 아래 자, 요 모양을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모양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자, 얘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면이 만나서 하나의 꼭지점을 만들었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누굴까? 자, 요거 하나 서로 만나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들, 요 모서리끼리 만나거든요. 요 모서리가 만나기 때문에 얘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또 자, 얘하고 만날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서로 맞닿는 모서리. 자, 이 경우에 지금 맞닿는 꼭지점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맞닿는 모서리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 모서리끼리 만나면 그 다음 모서리끼리 만나고 또 그 다음 모서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꼭지점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면이 모여서 하나의 꼭지점 만나는 거. 예. 그래야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가는 경로하고 이런 걸 찾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걸 여기서 확실하게 학습하고 넘어가야 자, 뒤쪽에 넘어가서도 어렵지 않게 그 내용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모양이 있는 전개도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막 제가 복잡하게 자, 아까 우리가 찾았던 방법들이죠. 서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 니은자 모양으로 서로 만나게 하고 그 옆에 애들끼리 만나고 뭐 만나고 만나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자, 서로 얘네들은 평행일 수 없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마름모하고 동그라미하고 별하고 만났을 때 자, 지금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자, 얘가 붙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하고 붙고 얘하고 붙으니까 동그라미가 여기에 이제 아마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면이 모이는 바로 여기가 자, 우리가 찾는 자, 그 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여기에서 자, 문제들을 찾아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이 색칠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것은 모양이 딱 만들어져 있네요. 다행히. 자, 지금 이 모양에서 지금 자, 이게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모양일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여기에 물을 담겠다. 절반 정도 담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때 얘는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물 담아져 있는 모양을 유추하기가 좀 불편해서 사실은 조금 쉬운 모양으로 자, 요 모양을 여기서 생각을 해준 거예요. 자, 이때 자, 이 모양이라면 가운데 자, 이게 밑면이 되겠죠. 이 밑면에는 당연히 다 채워질 거고요. 얘네들이 절반이 이렇게 다 채워져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찾는 모양은 이 모양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는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가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얘네들을 요렇게 옮겨줘야. 자,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채워져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옮겨지게 되기 때문에 이 위에가 채워지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면을 이동시킬 때 항상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를 잊지 않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있는 지금 2번의 모양을 제가 한번 좀 그려봤는데요. 원래 모양에서 자, 원래는 여기 있던 모양이었어요. 자, 이렇게 그림에서 원래는 이쪽에 있는 모양이었어요. 얘가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 위에 있던 모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왼쪽으로 간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서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돌리기 뒤집기 4학년에서 공부했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렸을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양으로 해서 자, 여기서 붙는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 여기 있던 모양을 이쪽으로 붙였어요. 자, 붙였더니 얘도 요렇게 움직여지면서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양이 딱 보이시죠? 지금 이 모양이 이거라는 거. 사실은 이 모양 같은 경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면이 서로 이렇게 변이 공유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공유되는 면이 없기 때문에 자, 왼쪽의 모양이 아니고 자, 오른쪽의 모양이 자, 이 정육면체 전개도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조금 원래 있던 모양이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 얘네들이 색칠되어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아, 이 모양이 딱 눈에 보이게끔 예,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 왼쪽에 자 3번 4개가 그어진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완성하여 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겨냥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전개도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거. 그냥 가장 빠른 경로를 찾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전개도에서 찾아줘요. 자, 실제로 자, 이 모양에서 자, 자,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에서 우리가 자, 전개도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자, 제가 원래 있던 자리에 그러니까 문제집에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자, 요 자리 원래 지금 있는 거에 제가 표시를 했고요. 자, 이때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디귿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리을 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하고 맞닿는 그런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만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점이 리을 점이 될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어야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맞닿는 꼭지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기역 자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해져야 우리들이 얘네들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기역에서 니은으로,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리을로, 리을에서 기역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기역에서 니은으로. 자, 니은에서 디귿으로.
디귿에서 리을로.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이 아니고요. 자, 맞닿는. 이렇게 서로 지금 이 어떤 면들을 지금 지나서 얘네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면과 면이 한 면 안에 공유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도 결국에는 자, 접으면 만나는 아이들이라는 거.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거.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맞닿는 모서리와 꼭지점을 잘 생각해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모양이 자, 나와 있어요. 제가 똑같이 그려봤어요. 자, 이것도 계단 모양이죠. 이런 계단 모양이 지금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자, 얘가 니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기역하고 디귿이 될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지금 제가 여기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 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체크를 해줬고요. 자, 이 니은은 누구랑 만날까? 아, 얘랑 만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니은이 만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만난다는 거, 기역자 모양으로 만난다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랬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자, 만난다 그러면 결국엔 또 이 아래 아이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얘네들끼리 만난다면 그 이쪽에 있는 이 아이와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의 위치를 가만히 보니 자, 바로 이 아래쪽이더라. 얘가 바로 지금 니은이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니은의 그림일 거고요. 그 아래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냥 리을이라고 지칭했고 그 리을의 모양이 바로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자, 스케줄은 이게 직선이기는 하나 접으면 결국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나온다는 거. 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문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조건 나와 있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은밖에는 없어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미음밖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풀 때 저는 항상 다 여기에다가 꼭지점의 번호를 매기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매기게끔 하고요. 자, 그것을 오른쪽에 있는 전개도에 그리게끔 해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게끔 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자, 리을의 점이 여기 있겠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기역, 니은 아래쪽에는 자, 기역, 니은 아래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시옷하고 비읍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시옷하고 비읍이 있을 거고요. 리을, 디귿 아래쪽에는 이응과 미음이 있을 거예요. 리을, 디귿 아래쪽. 자, 내려가면 이게 위쪽이라고 그러면 얘가 옆면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응과 미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만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충분히 꼭지점을 매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니까 이응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되니까 시옷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비읍이 될 거고요. 여기 디귿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났다면 그 옆에 모양끼리가 또 만나주게 되니까 여기가 시옷이 될 거고요. 아이고, 얘가 미음이에요. 자, 미음이고요. 자, 여기가 자, 이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점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개가 만나는 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렵지 않게 얘네들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빠른 경로를 어떻게 찾느냐. 요거는 제가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얘들이 질러가야 돼요. 아이고, 질러가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기역을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여기가 기억이고요. 자, 여기가 이응이에요. 자, 가장 빠른 경로를 찾으려면 이렇게 질러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자, 이렇게 가도 어차피 자, 한 면의 절반을 질러가고 또 절반을 질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절반을 질러가고 절반을 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은 다 같은 길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 뒤쪽인데 이렇게 질러가도 돼요.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질러가고 절반을 질러가게 돼요. 자, 이렇게 가도 절반을 질러가고 절반을 질러가게 돼요. 자, 길이 4가지 나와요. 사실은 답지 보니까 3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자, 나머지 1가지까지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요 그림에서 잠깐 보면 어떤 길이 되냐면요. 요렇게 가고 요렇게 질러가는 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기역에서 니은, 비읍 사이로 갈 거예요. 자, 기역에서 자, 니은, 비읍 사이로 갈 거예요. 요렇게. 자, 갔고요. 자, 니은, 비읍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잘리지만 여기에서부터. 자, 니은, 비읍 사이로 갔고요. 미음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길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역에서 니은 디귿 쪽으로 가고 니은 디귿에서 미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역에서 니은 디귿 쪽으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미음으로 가는 거. 이거는 바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가주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해줬어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기역에서 리을 디귿. 자, 기역에서 리을 디귿으로 갈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역에서 리을 디귿으로 갔고요. 자, 기역에서 리을 디귿으로 간 다음에 미음으로 갈 거예요. 얘도 굉장히 착하게 나와주네요. 자, 이렇게. 자, 3가지 방법 나왔어요. 자,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 뒤쪽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자, 리을 이응으로 가는 거죠. 기역에서 리을 이응 사이로 갔다가 미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역에서 리을 이응. 자, 리을 이응이 여기도 있지만 기역에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면 안을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점이 또 여기도 같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겠죠. 자, 이 방법은 지금 저 답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듣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방법을 지금 여기서 찾아주었습니다. 자, 요거는 아이들하고 조금 고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해보면 좀 어려워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좀 있을까요? 자, 지금 한 5분 정도만 조금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자, 뒤쪽에 뭐 지금 3챕터하고 4챕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 2챕터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 5분만 쉴게요. 자, 우리 이제 직육면체 정궤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정육면체 정궤도는 11가지 모양 나왔어요. 자,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조건이 뭐냐면요. 같은 면 4개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면 2개인 이런 조합인 경우에 29가지 모양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5학년, 6학년 친구들한테 이런 거 좀 미션으로 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교구 좀 쥐어주고요. 제가 요거 가지고 집에 가서 29가지 모양 찾아가지고 그려. 서 이제 아니면은 모양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라고 좀 스케줄 내주는데 근성 있는 애들은 굉장히 좀 막
찾으려고 하고 막 29가지 모양을 기필코 찾으리라 그러면서 예, 잘 찾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돌리고 뒤집은 모양을 헷갈리지 않고 겹치는 것들을 제외시키고 29가지 모양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좀 학습을 같이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자, 이런 모양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면하고 아래에 있는 면 이렇게 똑같은 면 2개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요 2면 똑같은 면 또 있고요. 자, 이렇게 또 2개의 면이 똑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자, 각각 똑같은 면이 2개씩 3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서로 평행인 아이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맞닿는 모서리의 길이를 맞춰가지고 그리는 거. 그게 여기서 이제 관건인데요. 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이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2 곱하기 3 면이 있고요. 그리고 1 곱하기 3 면이 있고요. 그리고 1 곱하기 2 면이 있어요. 걔네들이 한 꼭지점을 공유해서 만나요. 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약간 계단 모양을 자 그렸는데요. 아마도 계단 모양만 여기 좀 그려지게끔 이렇게 조금 그 칸수가 딱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2 곱하기 3 그렸고요. 1 곱하기 2 그렸으니까 여기는 1 곱하기 3 그려줘야 되는데요. 자, 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3으로 맞춰줘가지고 그쵸? 자, 기본 모양이 요게 주어져 있네요. 그때 이렇게 위에 맞닿는 꼭지점 공유하고 있는 3개의 면이 서로 다 모양이 다른 아이들을 배치시켰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있으면 이 아래쪽에 1 곱하기 2가 있어야겠죠. 자, 2 곱하기 3, 1 곱하기 2 있으면 여긴 1 곱하기 3이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길이가 똑같이 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리면서 하나하나 그리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6학년 1학기 예, 이렇게 뭐 각기둥 각볼 이런 것 때도 전개도 그리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 맞닿는 모서리를 맞춰가지고 예, 그림을 그리게끔 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자 색종이로 직육면체 만들기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도 당연히 직육면체죠. 예, 정육면체는 직육면체이다. 자, O죠. O 맞아요. 그리고 직육면체는 정육면체이다. X죠, X. 자, 우리가 이건 뭐 3학년 이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주는 것들과 저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요런 모양도 나오지만, 자, 요렇게 3개의 면이 다 다르게끔, 2개, 2개, 2개가 한 쌍이 되게끔, 그렇지만 서로 공유되는 모서리가 있어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찾아준 것이 지금 요 맨 아래 나와 있는 얘예요. 자, 그 경우에는 지금 하나의 길이가 2면, 자, 여기 똑같이 2인 애를 찾아줬고요. 자, 여기 3이면 여기 3 찾아줬고요. 자, 여기 5니까 여기 5 찾아줬어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길이의 모서리가 3개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cm, 2cm, 3cm가 되게 겨냥도. 자, 이 겨냥도 그리는 것도 그 교과에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리는 방법도 조금 아이들하고 자, 학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릴 때 항상 모서리, 자 서로 평행한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려주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길이를 내려주겠죠. 이렇게 내려주고요. 자, 이 길이와 똑같이 되게 길이를 내려줘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과 평행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지금 보이는 모서리를 실선으로 그려주는 경우예요. 겨냥도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가 3개 있는데요. 그때. 자, 이렇게. 자, 이 길이와 똑같이 되게 길이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길이나 이 길이와 똑같이 되게.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로 평행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정육면체 전개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의외로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못 그리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진짜 대충 그리거든요. 근데 꼭 평행이 되게 그려주는 거. 그리고 평행이 되는 모서리끼리 길이를 똑같이 그려주는 거. 자, 그것만 주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자, 그리게끔 해주시면 자, 어렵지 않게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전개도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 경우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 47쪽에 1번까지 이제 같이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들을 한테 일단은 이렇게 좀 주어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똑같은 지금 자, 이 앞쪽에서 29가지 모양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똑같은 그 크기가 같은 면 4개가 있고 그리고 크기가 같은 면 2개가 있다. 이러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워져요. 그래서 애들한테 만들라고 하면 애들이 100% 자,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뭔가 그럴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길이가 딱 좀 뭔가 맞춤처럼 딱 맞게 되겠죠. 왠지 이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오류가 있어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맞닿아야 되니까. 어때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지금 자, 똑같은 면이 정사각형 면이 4개가 아니고요. 직사각형 면 4개에다가 정사각형 면 2개가 붙어야 자, 얘네들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는 왜일까요? 자,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으면요. 자, 길이가 같은 변이 몇 개인지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야 돼요. 길이가 같은 변이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 4개의 모서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길이가 같은 모서리가 4개씩은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길이가 같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니까 4개가 다 같지만 지금 자,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 4개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모서리가. 요렇게 4개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4개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떨어뜨려 놨을 때 8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자, 그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조건을 맞는 아이들을 찾아준다 그러면 자,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런 모양들을 찾아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 이렇게 정사각형인 그런 자 모양이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2장이 뭐 지금 이 정사각형 같은 경우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4cm짜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위아래로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4장이 있으니까 8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이 8개가 있어야 모서리 4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4cm, 4cm짜리가 2장, 2장 있어야 변이 8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 경우도 2cm, 2cm짜리가 2장, 2장. 그리고 3cm, 3cm짜리가 2장, 2장 해서 8개의 변. 한마디로 모서리 4개가 있어야지 직육면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따진다면 여기서 얘네들을 찾는데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다 2장, 2장, 2장인데 자, 이렇게 앞뒤로 3cm 2개, 3cm 2개. 그런데 2장, 2장 있으니까 변이 8개 있으니까 아, 모서리 4개가 나오겠구나. 만들어지겠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48쪽하고 49쪽에서 전개도의 둘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둘레라 함은 이 도형을 둘러싼 이 겉에 있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서리는 직육면체든 정육면체든 모서리는 몇 개냐면 12개예요. 자, 요거 우리 뒤쪽에 보면 각기둥에서 지금 이게 각기둥이거든요. 각기둥에서 면의 개수,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면의 개수는 당연히 위에 밑면이 2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면에 있는 변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밑면이 사각형이라면 옆면이 4개가 돼요. 자, 그래서 합쳐서 6개의 면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위에 4개, 아래 4개.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위에 4개, 아래 4개에다가 옆에까지 4개가 있어서 한 번을 더 4번 더해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서리가 12개가 나오는데,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자,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과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접는 모서리가 다 5개씩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겉에 둘레가 크려면, 여기서는 지금 가장 긴 경우와 짧은 경우네요. 가장 여기서는 지금 짧은 경우를 예를 들었네요. 이거는 자, 짧게 되려면, 근데 이게 선생님 약간 저기가 맞지 않는데요. 초점이 뭐 움직여졌나? 초점이 살짝 맞지 않나? 예. 자,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겉에 지금 나와 있는 둘레를 우리가 재는 아이들은 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길이가 크면 자, 길이가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3cm짜리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둘레가 짧을 때가 될 거고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cm가 똑같이 3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2개는 2cm로 세워주게 되면 겉에 오히려 더 길이가 긴 그런 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레가 가장 길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사실은 겉에 거를 이렇게 카운트 해갖고 뭐 1 더하기 1 더하기 뭐 2 더하기 3 더하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좋지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요게 처음에는 조금 좀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쉬워요. 이게 훨씬.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1cm, 2cm, 3cm예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변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8개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같은 길이의 변이 8개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지금 1cm도 8개, 3cm도 8개, 그리고 2cm도 원래는 8개인 거예요. 자, 얘네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이걸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자, 식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8을 해준 게 얘네들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놨을 때 지금 이 6조각을 다 떨어뜨려 놨을 때 전체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6, 8에 48이 될 거예요. 자, 그 길이에서 안쪽에 있는 길이들을 빼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3, 근데 자, 이것도 지금 변이 2개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3이지만 실제로는 3이 아니고 3, 3 해서 6이 되는 거겠죠. 3, 3, 3, 3, 2, 2, 2, 2 해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하면 자, 얘네들이 13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각각 2개씩 들어갈 거예요. 걔네들을 빼주면 전체 둘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을 빼주게 되는 거죠. 48에서 26을 빼주면 22.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위쪽 자, 1번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푸는 식대로 한번 제가 조금 해볼게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2cm짜리가 3개고 4cm짜리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1, 2, 4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1하고 2하고 4를 더한 다음에 거기 곱하기 8. 왜? 지금 이런 아이들이 다 변이 8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7, 8의 원래는 56이에요. 전체 다 변의 길이를 다 더했을 때. 근데 2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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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변 해가지고 그 변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변들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 안에 있는 변들은 다 더했더니 자, 2 곱하기 3 해주고 4 곱하기 2를 해줬더니 14가 됐어요. 거기 그런 것들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이 되겠죠? 빼주면 28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28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옆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은 56이에요. 자, 1하고 2하고 4를 더해서 거기다 곱하기 8을 해줬어요. 자, 거기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지금 4하고 1하고 그리고 2 곱하기 3이었어요. 자, 얘는 지금 6에다가 5 더하니까 11이네요. 자, 11 곱하기 2가 되니까 22가 되겠죠. 빼주면 34.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물론 하나 더해가지고 둘레를 구해줘도 되지만 자, 이런 방법으로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에 2번과 같은 경우를 제가 좀 그렸어요. 자,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변의 길이가 2하고 3하고 4예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더해서 곱하기 8을 할 거예요. 자, 9, 8에 72일 거예요. 자, 72에다가 이제 안쪽에 있는 애들을 2번씩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4, 3, 12에다가 3, 3, 9, 3이 6이에요. 그러면 그게 2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8 곱하기 2가 되니까 36이 될 거예요. 그래서 72에서 36을 빼면 자, 이 가장 짧은 때의 길이는 36이 된다는 거.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길이가 길어야 돼요. 그래야 둘레가 짧게 나오겠죠. 그렇게 지금 모양을 그려준 거예요. 자. 이쪽에 넘겨보시면 자, 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요. 자, 지금 여기 1번의 모양 아이들한테 한번 다 그려보게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전개도를 그릴 때에는 접는 부분은 이렇게 실선으로, 점선으로 그려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선으로 그려준다는 거. 예, 그거 주의해서 그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서로 맞닿는 꼭지점이 어떤 건지를 조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자 뭔가 지금 이 점들을 찾고 싶어요. 이 점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점이 어떻게 되는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꼭지점은 이 꼭지점과 만나게 되겠죠.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와서 붙는다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죠. 자, 찾으실 수 있고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정육면체 요거는 아주 좀 전형적으로 사고력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큐브 아이들 뭐 기가 막히게 맞추는 아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 자, 이런 조금 붙어있는 이런 아이들을 안에서 색칠되어 있는 면이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 3개 있는지 그 조각들을 헤아리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도 좀 착하게 좀 모양이 좀 또 이렇게 어떤 모양들인지를 나와줬는데요. 자, 한마디로 색칠된 면이 그냥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당연히 색칠되어 있는 면이 하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정 가운데 하나씩.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3이니까 정 가운데 여기 요런 데 하나씩 있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자, 두 개가 색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경우죠. 하나, 두 개가 있는 이런 아이들. 자, 걔네들 가만히 잘 보니 모서리의 개수하고 똑같더라. 모서리의 조각수하고 색칠된 면이 두 개인 경우에는 모서리하고 같더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정육 매체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12개였죠. 그래서 지금 12개라고 적어준 거예요. 면은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 하나씩 색칠되어 있는 건 면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6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색칠된 면이 3개인 경우는 이렇게 제일 끝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꼭지점. 자, 이렇게 꼭지점의 개수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 이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자, 지금 왼쪽에. 자, 이 경우는 근데 이제 그 조각수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면은 6개예요. 자, 면은 6개지만, 자, 각각 4개씩 6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24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서리는 무조건 12개는 맞아요. 그런데 각각 그 모서리에 각각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2가 돼갖고 24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점이 제일 쉬워요. 꼭지점은 무조건 다 그냥 꼭지점의 개수에서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개수가 이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그 꼭지점의 개수에 해당되는 바로 이런 애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세면이 칠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바로 딱 나와줘요. 그때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 곱하기 4 곱하기 4예요. 자, 그래서 64개의 사키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빼주면 색칠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8개가 나온다는 것들이 나와주고요. 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세면이 색칠된 작은 정육면체? 세면은 무조건 8개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8개 쉽게 찾아줄 수 있지만 자, 다른 것들도 저는 좀 찾게 해줘요. 한 면이 색칠되어 있는 거는 몇 개인지 지금 가운데 줄이 이 줄이 10개이기 때문에 좋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8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64개씩 6개의 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84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두 면이 색칠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인데 이 모서리 안에 들어가는 사키나무가 몇 개인가? 자, 얘네들은 8개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8개씩. 자, 모서리는 12개가 있기 때문에 96개의 조각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는 거를 여기서는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론 뭐 전체 개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000개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개에서 384 빼고 96 빼고 8 빼니까 한 면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조각이 512개가 나와줬거든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겉에 있는 아이들을 뺀 안쪽에 있는 아이들 8 곱하기 8 곱하기 8인 512가 나온다는 거. 얘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한번 좀 실제로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 경우에도 지금 두 면이 색칠된 작은 정육면체라는 얘기는 모서리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모서리가 지금 모서리 한 개당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12 해가지고 36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보고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한 번에 이것도 뭐든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뭐 직사각형의 개수든 이런 걸 찾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뭔가 여러 가지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그냥 막 어떤 그 기준 없이 찾아주는 것보다는 기준을 가지고 찾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찾아주냐면 1층에서 몇 개, 2층에서 몇 개, 3층에서 몇 개, 4층에서 몇 개식으로 다 합쳐서 몇 개가 되는지를 찾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지금 그렇게 1층, 2층, 3층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실제로 뭐 세면이 색칠된 사키나무가 몇 개인지 찾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1층에서 보이지 않는 조각 하나가 3개의 면이 칠해져 있는 거. 저 안쪽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아이들 안에 이렇게 사키나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끝에.
자, 그 지금 조각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까지도 생각해서 헤아려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금 어찌 보면 약간 좀 머릿속으로 막 돌리고 뒤집고 막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지금 주사위의 종류 나오는데요. 주사위는 무조건 7점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자, 여기가 1이면 자, 이 반대쪽 평행인 면이 6이 되고요. 자, 합쳐서 7이 되는. 그리고 3이면 반대편은 4가 되고요. 2면 5가 되는 자 이런 그 원리로 주사위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설명되어 있듯이 좌회전 주사위, 우회전 주사위라고 해서 주사위의 종류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좌회전 주사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자, 이렇게 1, 2, 3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좌회전이죠. 지금 좌회전하는 방향으로 1, 2, 3이. 그렇다면 4, 5, 6도 마찬가지로 4, 5, 6으로 가요. 자, 그거를 조금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는 1, 2, 3 좌회전. 자, 이렇게 해서 1, 2, 3. 그리고 1, 2, 3인데 얘만 이렇게 가니까 우회전 되겠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4, 5, 6도 마찬가지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4, 5, 6. 얘는 우회전이네요. 4, 5, 6, 4, 5, 6, 4, 5, 6. 다 좌회전인데 얘만 우회전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양이 다른 아이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 헷갈리는 모양을 잘 부여잡고 자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자 다음 중 다른 주사위 하나를 찾아봅시다 해가지고 나와줬어요. 자, 주사위는 7점 원리가 적용되고 주사위에 적힌 숫자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우에도 좌회전만 있는데 우회전이 하나 껴있을 수도 있고요. 우회전만 있는데 좌회전이 하나 껴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얘를 지금 같이 한번 저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1, 2, 3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1, 2, 3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 까맣게 점이 찍혀 있죠. 자, 이 점을 이렇게 90도를 옮겨줬어요. 자, 이렇게 돌려줬어요. 그때 이제 이 모양이 자, 이쪽에 있던 모양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있던 모양이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3에 있는 모양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쵸? 3에 있는 모양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 이 뒤쪽에 있던 이 5가 바로 자, 이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움직여지니까요. 1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얘를 이렇게 90도 돌린다면 자, 똑같이 오른쪽. 자, 오른쪽에 있는 요 5가 앞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 뒤쪽에 있던 4가 옆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이 아래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 위쪽 같은 경우는 윗면이 1인 경우로 했었고요. 지금 요 윗면이 2인 경우예요. 지금 다 그리고 좌회전 주사위의 방향으로 얘네들을 배치했을 때 얘기예요. 그때 지금 2면 얘가 1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2면 당연히 좌회전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1, 2, 3이 배치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돌리게 되면 당연히 1이라는 것이 앞으로 올 거고요. 자, 3 뒤쪽에 있는 4가 옆면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위에 있는 2는 그대로 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4의 면이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앞쪽으로 올 거예요. 4. 그리고 자, 일 뒤에 있던 6이 이쪽에 자, 여기가 1이었고요. 자, 이쪽이 6이었는데 이 6이 이렇게 돌면서 자, 이 옆면으로 오게 되겠죠. 얘가 6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위쪽이 3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좌회전 주사위이기 때문에 1, 2, 3이 되어야 할 거예요. 1, 2, 3. 자, 그렇다면 얘가 1이고 얘가 2였으니까 이렇게 돌린다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아까 6 반대편이었으니까 1 반대편이었으니까 6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모양 나왔고요. 지금 여기가 2였으니까 이 뒤쪽은 5였겠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는 6이 될 거고요. 얘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모양을 찾아보니 3번 모양만 안 나오고 다른 모양들. 자, 요 모양은 지금 1번 모양이고요. 자, 요 모양은 2번 모양.
그리고 이 모양은 4번 모양이 나오는데 3번 모양은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요것만 우회전 주사위라는 거. 자, 나오고요. 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제가 조금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하고 3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이 어디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2고 지금 얘가 3인 경우예요. 자, 근데 얘가 6이었어요. 그러면 이쪽이 1이겠죠. 그래서 1, 2, 3.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네. 좌회전 주사위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아래쪽을 보면 얘 1, 2, 3. 이거는 그냥 바로 1, 2, 3 우회전 주사위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4, 5, 6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5, 6 같은 경우도 그 방향 그대로. 그래서 4, 5, 6. 좌회전. 3, 5, 6이네요. 얘가 4가 아니고. 자, 얘가 3이라면 이쪽이 4가 되겠죠. 그래서 4, 5, 6 해서 얘는 우회전 주사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2, 4가 있다 그러면 굳이 1의 반대편, 2의 반대편을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냥 3이 어디 있는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1과 2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이쪽이 3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좌회전 주사위가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1, 2, 3이나 4, 5, 6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면 나머지 한 면을 바꾸어서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1부터 6까지 적힌 7점 원리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의 꼭지점 기역과 니은에서 만나는 세 면의 수의 합이 각각 6과 9래네요.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점, 니은이라는 점은 지금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더했을 때 9고요. 그리고 얘를 따져봤을 때는 하나, 둘, 셋 했을 때 얘가 6이라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렇게 풀어줘도 뭐 경우에 수 다 따져가지고 해줘도 좋지만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세 면과 이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는 세 면을 한번 따져본다면 이 두 면은 공유하고 있어요. 이 꼭지점이 하고 이 꼭지점이. 어쨌든 이 두 면에 얘 하나, 이 두 면에 얘 하나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둘의 차이가 지금 3이잖아요. 자, 이 면과 이 면의 눈의 차가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아이들끼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합이 7인 아이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과 6 그리고 2와 5 3과 4인데요. 자, 어떤 면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자, 요 두 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 두 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두 면의 눈의 차가 3이 되는 바로 요 조합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면은 2가 되고요. 이쪽에 있는 면은 5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두 개 더하기 얘 한 건 9. 이 두 개 더하기 얘 한 건 6.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그런 조합들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런 이유로 지금 여기 65쪽의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눈의 수의 합이 14하고 15라고 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하고 얘 눈의 차가 1이라는 얘기예요. 왜? 14하고 15가 1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 차이가 나는 조합을 찾아보니 3과 4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3, 얘는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이 두 수는 조합을 따져보니까 뭐 5하고 6이 나올 텐데 뭐 어쨌든 합쳐서 지금 15가 되게끔. 이게 4니까 두 개 더하면 11이죠. 그렇다면 조합은 5하고 6 아니면 6하고 5 조합밖에는 안 나오니까 이제 거의 뭐 모든 면들을 다 우리가 눈의 수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복잡하게 생각해 주시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두 면을 공유하고 있으니 자, 이렇게 두 면의 눈의 차가 1이구나, 뭐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면 좀 훨씬 쉽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육면체 문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잘린 단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좀 나왔어요. 자, 꼭지점끼리 모서리 가운데 점을 이은 면의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좀 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요. 얘네들을 늘려가지고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좀 색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에서 길이가 지금 다 한 면을 요렇게 대각선으로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정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정삼각형의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금 자, 나와줬는데요. 자, 이거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나와줬는데 실제로는 뭐 요렇게 해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도 직사각형이 나와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직사각형의 모양이 자, 직사각형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뭐 정사각형은 그냥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이 나와줘요. 사실은 이거 지금 단면 공부하는데 지금 여기는 4가지 모양밖에는 안 나와줬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져요.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름모 같은 경우. 아이들하고 고무줄로 이렇게 좀 같이 해보시면 자, 마름모. 자, 왜 마름모가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보이시나요? 자, 요 전체에서 중간 길이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그 옆에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각선으로 이었고요. 자,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또 이 반 길이를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자, 여기 반 길이를 대각선으로 이었어요. 그래서 4개가 이렇게 자, 마름모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마름모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정육각형이 나오게 돼요. 자, 요것도 보면요. 지금 요 길이가 요 절반, 4분의 1 아이들을 대각선을 해준 거예요. 4분의 1 대각선. 자, 4분의 1 대각선. 자, 4분의 1 대각선. 자, 4분의 1 대각선끼리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보면 자, 정육각형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육각형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각형. 그러니까 정오각형은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오각형 모양도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해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투명한 자 이런 교구가 집에 있으시면 여기다가 물을 좀 담던가 해가지고 색깔 있는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예 자른 모양을 아이들하고 좀 재밌어요 애들이. 여기 지금 뚜껑이 있어가지고 물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물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좀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이제 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울퉁불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그 일직선상으로 되는지 자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일직선상으로 돼야지 되거든요. 얘가 안 되면 그거는 단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삐뚤어지게 자를 수는 없으니까 똑바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물을 넣어서 보여주면 이제 그 모양들이 조금 잘 보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좀 같이 재미있게 좀 할 수 있고요.
자,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어떤 이제 뭐 선들이 있지만 걔네들을 앞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윗면에 있는 애들은 그냥 자, 이 앞에서 본 모양이 위쪽에 이제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옆에서 본다면 이 옆쪽으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많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주느냐. 자,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나는 세 개의 자, 면은 서로 평행일 수 없죠. 자, 그러니까 평행이 안 된다는 조건을 여기서 이용해서 풀어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예를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동그라미가 색칠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다른 조건들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 이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색칠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십자가 색칠 안 되어 있는 거랑 사각형 색칠 안 되어 있는 거랑 서로 평행일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X표를 쳐준 거예요. 그리고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와 네모도 평행일 수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X표를 해줬어요. 결국엔 남는 애가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각형을 색칠 안 되어 있는 사각형을 이용해줘서 푸는 거는 안 나오거든요. 어차피 이제 두 개만 찾으면 하나의 쌍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굳이 지금 이게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아니어도 돼요. 사각형을 이용해가지고 사각형의 반대 모양을, 그러니까 평행의 모양을 찾아주어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A가 지금 A하고 B하고 아니 D하고 E하고의 지금 모양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뭐 나머지 B, C, F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조건 찾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A라는 것이 지금 여기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A의 조건을 찾아줄 거예요. A는 지금 여기 A예요. A는 DE 그리고 C, F와는 서로 평행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B. 그래서 A하고 마주보는 아이를 B를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거는 지금 C가 두 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C 같은 경우는 AF 그리고 AD랑은 그러니까 AFD랑은 마주보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A하고 B는 이미 마주보고 있으니 나머지 아이들을 찾아주니까 지금 C하고는 E가 마주보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좀 조건이 많이 나와 있는 아이들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도 E가 나와줬어요. 자, E는 1, 8, 3, 7하고는 마주보면 안 돼요. 그래서 뭐 1, 8, 3, 7 다 지워주고 나니까 지금 남는 게 9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와 9가 짝꿍이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3이 나와줬고 여기 3이 나와줬으니까 여기서도 3도 두 가지 조건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2, 7과 1, 9가 서로 만나면 안 되니 3이 그런 아이들과 만나면 안 되니 3은 8과 마주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머지는 1과 7이구나. 그래서 항상 조건이 많이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한다는 거. 자, 그것만 왜냐면 우리가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조건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 아이들부터 먼저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자, 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조합으로 우리가 1, 6 조합, 2, 5 조합, 3, 4 조합이 있어요. 자, 그래서 1하고 6을 동시에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거죠. 왜? 서로 마주보는 아이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그 면들의 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각각 하나씩을 넣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6이 될 때 조합 찾아주고요. 7이 될 때 조합 찾아주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6부터 11까지가 지금 우리에게 10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10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면으로 주사위 면으로 생각해서 여기서는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1, 2, 3이라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꼭지점들이 각각의 그 면의 역할을 이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도 지금 8가지 경우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 중에 8가지. 그래서 2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찾아서 안 되는 아이들을 찾아줬어요. 자, 그리고 뒤쪽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모양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그리고 오각기둥 모양이 나왔어요. 자, 삼각기둥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일러에 정리해가지고 설명이 되는데요. 자, 삼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2개 있어요. 합동이면서 서로 평행인 그런 밑면이 서로 존재하고 있고요. 밑면에 있는 변의 수가 바로 옆면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삼각기둥 같은 경우 옆면이 3개, 밑면 2개 해가지고 5개의 면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꼭지점 같은 경우는 위에 3개, 아래 3개. 아,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모서리의 수 같은 경우에는 위에 3개, 아래 3개, 옆에 3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는 정육면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각기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밑면 2개 있고요. 사각기둥이니까 옆면은 4개예요. 그래서 6개의 면을 가지게 되고요. 꼭지점은 4개, 4개 해서 8개, 그리고 모서리는 4개, 4개, 4개 해서 12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오각기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밑면은 2개 있어요. 밑면의 변의 수가 5개이기 때문에 옆면도 5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개에서 5개를 더하니까 7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꼭지점은 5개, 5개 해서 10개. 그리고 모서리 수는 5개, 5개, 5개 돼가지고 15개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기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원기둥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회전체는 5학년 때까지는 배우지 않아요. 그러다가 6학년 올라가면 원이라는 거를 배운 이후에 원의 넓이도 배우고 원의 둘레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원기둥의 막 부피, 이제 원기둥의 건널비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뿔을 잠깐 설명드리면 각뿔을 설명드리면 자, 요거는 삼각뿔. 자,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뿔이에요. 그리고 밑면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육각뿔이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밑면의 모양은 얘가 오각기둥이니까 오각이에요. 오각형이에요. 자, 옆면의 모양은 무조건 다 직사각형의 모양이 나와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밑면과 옆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든다는 거. 자, 그게 각기둥 우리 공부할 때 자,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뿔 같은 경우에 이제 면의 개수하고 꼭지점의 개수하고 모서리의 개수 구하는 것들을 보면 꼭지점 위에 각뿔 꼭지점 하나에 밑에 3개. 아, 3 더하기 1이에요. 자, 꼭지점이요. 자, 면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1이에요. 아, 뿔 모양일 때에는 꼭지점과 면의 개수가 같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모서리는 3개, 3개에서 곱하기 2예요. 그래서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면과 꼭지점은 3 더하기 1 해서 4개씩 되고요.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3 곱하기 2가 돼가지고 6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사각뿔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다 4개. 또 4개에다 하나 해서 꼭지점과 면의 개수가 정해지고요. 모서리는 4개, 4개 해서 8개가 될 거예요. 자, 육각뿔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고 6개 될 거고요. 꼭지점. 그리고 면은 6개하고 하나 돼서 7개 다 합쳐서 꼭지점과 면의 개수가 7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는 6개, 6개에서 12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싹 해주신 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꼭지점과 면의 수를 더해서 모서리를 뺐더니 무조건 2가 나오더라. 자, 요거는 실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중학교 올라가서 조금 복잡한 입시도형이 나왔을 때 요걸 이용해서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학습을 잘 해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쭉 찾은 후에 아니면 꼭 찾지 않아도 모서리 수 구하는 게 헷갈린다? 그러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꼭지점과 면의 개수를 센 다음에
자, 거기에서 2를 빼면 바로 그게 바로 모서리의 개수 된다는 거. 물론 헤아려 줘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끔 내가 쓴 답이 맞는지 확인하게끔 해주시고요. 자,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삼각뿔에서 위를 탁 평행하게 밑면과 평행하게 쳐냈어요. 자, 그 모양을 지금은 초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 삼각뿔대라고 해서 우리가 좀 하나의 영역으로서 공부를 또 해주거든요. 그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삼각뿔대는 옆면의 모양이라든지 조금 밑면이 서로 뭐 위쪽에 있는 면과 밑에 있는 면이 서로 합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그것은 삼각기둥과 다른 조건이지만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는 같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어떤 삼각뿔대, 삼각기둥에 서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서술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에 있어서는 약간은 뿔과 조금 유사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 개수, 꼭지점과 면과 모서리의 개수에 있어서는 삼각기둥과 동일하다는 거. 예, 그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오각기둥과 삼각기둥. 저 오각기둥의 모양이 이상한데 상관없어요. 자, 어쨌든 정오각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무조건 오각기둥이라는 거. 예, 그거를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다 오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얘네들도 각각 접어서. 자, 뒤쪽에는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같이 쭉 봐주시면 좋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 6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각기둥 각불 같은 거 할 때 전개도 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개도 그리는 방법들 잠깐 말씀드리면 자, 요게 지금 삼각기둥이에요. 삼각기둥의 옆면을 일단 그려주는 거죠. 자, 옆면을 그려주고요. 자, 요거는 조금 모양이 다른데 제가 요거는 길이를 4로 했네요. 자, 원래 여기서는 지금 2예요, 길이가. 자, 근데 저는 이제 4로 했을 때 높이를 4로 했을 때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의를 배웠기 때문에 3하고 4하고 나머지 길이가 5일 때에는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너무도 그냥 편하게 여기서 제가 이렇게 그려주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그려줄 때에는 컴파스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학교에서 컴파스를 써서 그리게끔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자, 지금 3하고 4. 이렇게 지금 찾아주는 거는 지금 삼각 기둥의 전개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1, 1인 경우 있고요. 1, 2인 경우 있고요. 뭐 1, 3인 경우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하고 여기에 있다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게 지금 요 모양과 요 모양이 여기 붙으면 될 거예요. 근데 가운데다 제가 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경우에도 우리가 맞닿는 모서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와 자, 요 길이에요. 요 길이. 요 길이와 자, 이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요 길이와 자, 이렇게 돌려줄게요. 요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이어가지고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자,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컴파스를 이용해서 자,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직각이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그렸지만 직각이라는 거 모를 때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길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 길이와 똑같이 이 길이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길이를 맞춰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 길이는 무엇과 같을까요? 자, 얘와 길이가 같아요. 서로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의 길이를 재고 자, 요것의 길이를 재서 맞닿는 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진다는 거. 그래서 컴파스를 이용해서 맞닿는 모서리만 생각해가지고 얘네들이 두 개. 그러니까 변은 하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찾아서
서로 맞닿는 곳에 연결해가지고 삼각형 그리게끔. 예, 그렇게 조건,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삼각형 그리는 조건을 생각해서 그려주면 돼요. 자, 해주고, 자, 뭐 입체도형의 투상도, 요것도 사실은 애기들 같은 건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이제 이미 좀 학년이 고학년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지 않지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봤을 때 사각형 모양이 나온다는 거. 이거 그리다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둥글러서 그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얘네들이 딱 그리게 되면 사각형의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게 얘네들은 그냥, 자, 얘네들을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면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게끔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투명 입체 도형은 전개도로 펼칠 수, 요 교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교구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슈필마테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필즈에, C2M 에듀에서 나오는 그 C2M 교구에 저는 있어가지고 요거를 입시도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오각형하고 정오각형 12개 그리고 정육각형 20개를 가지고 예, 그 축구공 만드는 거, 32변지 축구공 만드는 것도 그렇게 같이 좀 막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막 꼭지점의 개수 구하는 방법, 모서리 개수 구하는 방법, 그런 것들 요 교구 가지고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세트 정도 아마 그 필잼 뭐 그런 몰? 쇼핑몰? 거기 들어가면 아마 조금 예, 판매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선생님, 정도 예. 있으면 여러 가지를 좀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맞다는 모서리하고 꼭지점 찾는 거를 상당히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지오플릭,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지오플릭, 이고요. 요거요. 네네네. 아크릴로 요, 있는, 예, 요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판매가 되는 건데요. 요게 저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슈per마트에 보면은 이렇게 그게 C의 2단계였던가 제가 지금 C의 1단계였던가 거기 B였던가 제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거기에 좀 나와 있는 그런 교구들이에요. 요게 교구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슈필마트에 보면은 A, B, C 단계까지 있고요. 12 한 단계당 12개의 교재와 교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조금 필요한 그런 좀 활용할 만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조금 아이들이 실제로 막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 많이 있어서요. 예, 그런 거 하나씩 구입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요거는 교구가 좀 괜찮아가지고요. 사실은 조금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예. 그럼 그 교구가 혹시 전개도로도 펼쳐지는 그렇지는 모형인가요? 않아요. 이게 전개도로는 안 네. 돼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다가요. 이제 전개도를 색종이로 그러니까 색지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걔네들을 이렇게 좀 펼치고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요. 실제로 전개도 공부하기에는 이 교구가 좋아요. 예. 전개도는 이 교구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린 단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떤 각기둥 각불의 모양을 보기에는 이 교구가 좋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